6.3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개혁신당 정의안 전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도중 피습 테러 자작극을 벌였다는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정 전 후보의 학생부 기록까지 허위로 조작됐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정 전 후보는 지난 2006년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3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하지만 정 전 후보는 당시 미국 대학 진학 준비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담임교사가 교육행정전산망에 모두 출석하고 동아리 활동까지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일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담임교사. 하지만 이후 같은 재단 소속 학교의 교감으로 승진했습니다. 당시 이 학교 재단 이사장은 다름 아닌 정 전 후보의 아버지였습니다. 안과의사 출신인 정 전 후보의 아버지는 종합병원과 건설사 등을 소유하고 여러 차례 총선에 도전했던 부산 지역의 재력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피습 사건 직후 정 전 후보가 30여 분 걸려 이송됐던 A병원도 아버지가 소유한 병원이었습니다. 경찰은 A병원이 정 전 후보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줬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정 전 후보를 넘어 개혁신당 부산시당과 A병원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부산시당은 A병원의 직원을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했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캠프 관계자가 A병원에 취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의안 전 후보 관련해서 그 학종 문제도 좀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전에 이제 개혁신당에서 그 공천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나요? 아니 혹시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뭐 탈당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고 다만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안 후보에 관해서는 정의안 후보의 우리 당에 합류하기 전에 이력이 모 야당 의원실에서 이제 비서관을 지냈던 적도 있고 또 국무총리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무총리실에서도 그런 인사검증 과정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당연히 그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애초에 이런 문제가 참 탐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정의안 후보자 개인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말하자면은 중간에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의 이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더욱 검증하기 어려웠던 측면은 현실적으로 있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라도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부산시장으로 출마했던 개혁신당의 정의한 후보 있어요. 본인이 음료 투척 테러를 당했다. 알고 보니 자작극. 네. 병원은 아버지 병원.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다 네. SNS 싹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이 과정이 기자를 오래 저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총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일을 예를 들면 누가 내가 좀 지금 열세고 불리한데 어떤 좀 그런 걸 해서 동정표라도 좀 얻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선거가 치열하면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건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누군가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실행이 되면 아 설마 저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후단에 밝혀진 과정들을 보면 예. 본인이 이제 먼저 그 사람이랑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테러를 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물방울 튀는 것까지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보통 이런 정도의 사진을 찍으려면 누군가 그 각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연사로 촥 찍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셔터를 촥 눌러야 된다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찍히고 본인은 넘어지다가 뇌진탕이나 뭐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있는 사진도 공개했고 후에는 이 디스크 환자들이 그러니까. 하는 것까지 차고 다니면서 이제 예. 선거 운동을 했는데 저게 지금 자작극이었고 예. 저는 뒤에 과정이 지금 더 놀라운데 광역단위에 후보로 출마했던 이가 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당원 탈퇴를 하고 사라져서 지금 천하람 원내대표나 이준석 대표도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과정이냐. 네, 당 나간 정의한 후보를 찾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같이 정의한 후보와 팀이 돼서 출마했던 후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뭐 시의원이라든지 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또 손절을 했어요. 우리는 이 책임을 공유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서면으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공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님? 아니, 저는 이분을 처음 알게 된 게 사실은 그 토론에 거짓말 탐지기를 들고 나왔다는 맞아요. 이야기를 듣고 그 개혁신당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왜 저런 분을 이제 공천을 했을까 그런 좀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네. 우선 제가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게 네. 범죄가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가 됩니다. 자신이 테러를 당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허위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이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수사기관들이 달려들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거잖아요. 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무고죄가 성립이 돼요. 사람들이 무고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처벌받기 위해서 억울하게 만든다. 이게 무고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고죄의 가장 중요한 법적 기능은 국가 사법 기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짜 범죄를 위해서 국가 사법 기능이 동원이 됐잖아요. 네. 이 자체가 무고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판례가 무고죄는 상대방의 양해가 있더라도 성립한다거든요. 그러니까 무고죄는 그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가 기능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무고죄도 성립을 하고요. 그 진단서를 받은 곳이 자기 아버지 병원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그 진단서와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또 인정이 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범죄가 지금 범죄만으로도 성립을 하는데 네. 이 수준 자체가 대한민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나왔다는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방금 보신 사진에 보면 이렇게 물방울이 네, 저 튀는 사진. 예, 물방울이 방울방울. 그러니까 제가 뭐 어제도 얘기했는데 네. 저런 테러가 벌어질 거를 테러면 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서 저 뒤에 각도에서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저게 맞아요. 저는 저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도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뭐 어디 달려 있는 고정형 CCTV에서 화면을 캡처한 건가. 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게 예. 사진이라고 하면 저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예. 자기들이 찍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좀 지금 보면 누가 보더라도 연출한 티가 너무나 많이 나는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근데 변호사님이 그 위법사항 짚으셨지만 광역단위에 출마한 후보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그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 일은 어떻게 전개가 될 거야 수사기관은 장난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저는 그 이 사건에서 지금 경찰도 조금 그거가 필요한 게 당일 저녁에 3시간 후에 이 사람을 잡아요. 네. 테러를 벌인 사람을. 예.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진술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당일날 대략적인 얼개를 확인을 하고 통신기록 조회해서 통신기록 떼어보고 알았을 거예요. 그 다음날 정도는. 그럼 저는 이거를 왜 발표를 안 하고 있었는가 이런 네. 부분도 사실 지금 좀 짚어줘야 될까. 이게 선거라고 하는 매우 특수하고 예외적인 뭐 상황이니까 뭐 수사기관이 부담스러워했다면 그것도 그 자체로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런 자작극을 벌이고 버젓이 선거운동을 해서 완주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도 저는 과정 관리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결국 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 사과로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수사 과정 전반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일단 좀 경찰에 출석해가지고 조사는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이 정의한 씨가 처벌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앞으로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 논란이 계속 발목을 잡을 거예요. 개혁신당은 개혁신당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이 예를 들면 공격을 당하거나 그걸 당하면 네. 또 자작극이 아니냐 이게 이제 횡행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사실 이게 굉장히 정치자 쪽으로 오점이에요. 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엄청난 오점을 남긴 부산시장 출마자였습니다. 개혁신당. 근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정도의 검증은 후보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했는데 그 과정이 이게 뭐 좀 더 얘기해도 예. 이게 개혁신당이 부산신당 시장 공천을 할 때 엄청 논란이 컸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준비를 해오고 지역구 조직 관리를 해오던 분을 안 주고 여기를 이제 갑자기 말하자면 낙하산처럼 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탈당을 해갖고 전재수 후보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지금 인수위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개혁신당이 부산이 거의 조직이 어허. 초토화되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앙당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무슨 99만 원 후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캠페인을 했는데 실제로는 지역 정치에서 기반을 이루고 준비하던 분들을 중앙에서 이제 말하자면 낙점하는 방식으로 네, 이 선거를 그렇게 치른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사고를 너무 단순하게 한 게 그러고 나서 본인이 선처 요구를 이제 한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맞아요. 고소할 의지가 없다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뭔가 그 선거와 관련된 국면에서 이렇게 자신이 어떤 용서한다 이런 걸 취하잖아요. 이건 이거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사건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뭐 고소를 취하고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네, 성격이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단순 폭행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고소를 취하면은 당연히 처벌하지 않거든요. 예. 공소권 없음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걸 모의하면서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테러 사건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단순 폭행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서 이상한 법적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단순 폭행이면은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사가 끝나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가 들어갈 걸 본인들도
국민들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선거와 관련돼서는 이 상황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 국정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건에. 네. 왜냐하면 이재명 네. 후보가 피습을 당한 그렇죠. 이후에 네. 예를 들면 주요 정치인에 대한 어떤 테러 행위를 굉장히 엄벌하자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 수사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의한 씨가 얼마나 말하자면 단순하게 세상을 바라볼까. 예를 들면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뭐 어린 놈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치기적인 단순한 치기 같은 걸로 엄청난 사고를 쳤다. 네. 저희 지금 방송하는데 누가 기분 나쁘다고 와서 물을 막 뿌리잖아요. 네. 그거는 단순 폭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나는 처벌을 바라지 않아. 그럼 끝나요, 사실은. 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선거 방송이잖아요. 예.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가. 선거가 들어가면 네, 그럼요. 그렇죠. 네. 예. 그 허위사실 유포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기 때문에 더 죄가 더 큰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제가 공직선거법상 네. 허위사실 유포로 네. 그 이준석 대표 측이 고소해가지고 아. 예, 무혐의 종결 네. 처리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범죄가 얼마나 위중한지는 저도 잘 압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죠. 얘는 허위사실의 인식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작출해냈잖아요. 그렇죠. 네. 만들어냈죠. 예, 그러면은 무조건 성립하는.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성립입니다. 하여간 개혁신당이 이래저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장에 이번에 계획신당 후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근이라고 예. 부산에서 의사활동을 하는 안과병 분인데, 크게 하는데 네, 그분도 이제 예전에 부산시장 선거 출마도 하고 국회의원 그랬을 출마 몇 거예요. 번 했어요.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그래서 정치적인 피를 물려받은 친구가 아닌가. 그래서 아들이죠. 아들이요. 그 정의한 씨가 누군가 이렇게 저도 되게 예. 의아했거든요. 예. 개혁신당에서 영입을 해가지고 부산시장 출마하게 될 정도면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고 검증이 된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 왜 저런 사람을 했지라고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정근 씨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하여튼 가장 큰 안과병원. 맞아요. 그 돈도 많더라고요. 재력은 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정의한 씨도 신고 재산이 한 51억이 넘어요. 와, 젊은데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정의를 많이 받았구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궁금증이 있었던 건 아니 젊은 친구인데 뭐 이렇게 돈이 많지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정근 씨다. 예. 이제 그런 건데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쎄하긴 쎄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음료수봉을 던졌는데 뒤로 넘어져서 정신을 잃었고 막 병원에 가서 기부스하고 막 이랬다. 조금 좀 오버한 거 아니냐? 막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다친 사람을 두고 어떤 음모론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야 그냥 이건 테러다, 이건 나쁜 짓이다, 이 정말 이 그 젊은 사람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막 운전사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만 비판했거든요. 와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계획신당 부산시장 후보한테 뭐 왜 테러를 하냐? 그 사람이 원래 제정신 아닌 사람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선거운동에 짜증이 너무 나서 막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테이크아웃 뭐 음료 잔이잖아요. 이런 걸 던졌다. 근데 그것도 이상했는데. 이상했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자작극으로 가니까 계획신당으로서 이게 지금 완전 대책 없이 당한 거 아니에요? 계획신당 책임입니까? 아니면 당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책임, 어쨌든 뭐 그냥 총체적인 책임은 공천한 정당에서 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당의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져야 되는데, 이게 뭐, 그 사람이 출마해서 어떠한 짓을 할지까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발상이 희한하잖아요. 가짜로 누가 던지라고 했는데 쓰러지고 병원 가서 목에 기부사하고 이게. 그 발상하는 나는 후보가 너무나도 진짜. 그런 사람을 왜 걸러내지 못하고 공천을 했냐. 이 예. 개혁신당 너희들 잘못이다. 뭐, 그렇게 뭐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아주 개혁신당이 같이 뭐 자작극에 음모를 꾸민 것도 아닌데, 개혁신당 정말 잘못됐어. 뭐 정당 해체해야 돼. 뭐 당대표 그만둬야 돼. 이런 요구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계획신당 앞으로 이제 존재감을 총선에 악영향 끼치는 거 아니에요? 정당으로서 독자적으로 총선을 2028년도에 치르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좀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 정당화를 개혁신당이 추구를 하다 보니까 광역단체장 특히 서울과 부산 지역에는 내야 되겠다, 후보를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벌어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면 네.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또 지방선거 전에는 개혁신당이 그래도 개혁의 쇄신의 기치를 들고 국민의힘을 접수한다, 흡수한다. 뭐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긴 좀 이제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동훈 후보가 복당하는 시점에 이준석 대표와 이제 개혁신당과 손을 잡을 수 있다. 실제로 이제 당대당 통합도 한다. 그렇죠. 2028년 전에는 할 수 있겠죠. 그게 지금 개혁신당 쪽에서도 필요한 거죠. 본인들도 독자적으로 2028년도에 선거를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세력으로 봤을 때는 쉬워 보이지 않죠. 이게요. 또 다시 이제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이 세 의원이 또 비례대표로 간다? 그것도 웃긴 것이고. 예, 예. 지역구에 출마했을 때 당선이 또 될까? 이준석 대표가 또 될까? 아니면 천하람, 이주영이 다른 어떤 지역을 갔을 때 3자 구도화에서 과연 될까?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고 안 되면은요. 처음 배지를 못 달았다가 그냥 계속 못 다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달았다가 배지를 못 달잖아요. 이건 정말 정치의 영향력이 확 줄어들고 네.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당해요. 배지 안 단 정치는요. 그래서 본인들도 살아나갈 길을 찾다 보면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합치는 게 맞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면 국민의힘과 합당하지 않겠냐. 한동훈, 이준석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 관계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상당히 싫어했죠. 만나기도 예, 예. 싫다고 그러고 저 앞에서도 인터뷰할 때는 그냥 싫다고 안 만난다고 예, 막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근데 이번 선거를 한동훈 대표가 무소속 3자 구도에서 이겨내는 걸 보고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좀 그 부분을 인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준석 지금 이제 대표 의원은 지금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이준석이요? 예. 동탄이잖아요. 동탄. 그러니까 동탄, 동탄. 화성 동탄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준석 이긴 것하고 네. 한동훈이 부산 북갑에서 이긴 거하고 네. 비교하면 이게 어느 정도 그람 차이가 그걸 나요? 물어봤어요. 예.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아 그래요? 인터뷰를 하면서 네.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부산 북갑은 보수 우위 지역 아닙니까? 오. 화성 동탄은 이거는 보수 우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어려운 선거를 치렀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본인은 이야기하더라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관찰자 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삼자구도 하에서 양당이 아닌 후보가 어쨌든 되는 거는 예. 지역이 어디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유이동 후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런 예. 차원에서는. 근데 유동호는 인정해줘야죠. 약간 좀 반사이익을 본 거고 그렇죠. 오히려 부산 북갑은 경쟁하다가 굽힌 보수 후보를 이겼으니까 그게 더 대단한 건데 그렇죠. 화성에서도 뭐 보수 후보가 있었잖아요. 국민의 예. 후보. 그래서 부산 북갑이나 화성이나 똑같은 케이스가 아닌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책 딜 같은 건 잘합니까? 이렇게 현실적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한때는 관계가 아주 안 좋았던 사람인데 당장 우리가 이익이 된다 그러면 한동훈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정정식 원내대표가 와가지고 이준석, 천하람 이 두 대표를 만났을 때 뭐 공소 취소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 부실 선거 관련한 선관위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연대를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별도로 정책적으로 본인들과 여러 가지가 맞으면 뜻이 맞으면 함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그런 것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물론 이제 의석수가 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때요? 이쪽은 굉장히 불안정한 관계고 거기는 필요하면 언제라도 다시 만나는 관계인데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조국혁신당 민주당 관계가 오히려 더 많이 깨졌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을 미는 조국 대표를 미는 네. 진보 진영의 빅 스피커들 그들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문재인, 조국 이렇게 좀 민주 진영의 적통을 자신네들이 이어받고 있다. 다음번 2030년 대선도 그 적통 차원에서 조국 대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세력과 진영이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홀홀 단신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보수는 이익이 되면 확실히 진보보다는 확실히 좀 그 밀도 있게 잘 이렇게 합치는 것 같아요.
근데 진보는 뭐 합치려고 하면 조건이 너무 많아요. 가치와 이념을 좀 중시하시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가치와 이념 뭐 그러니까 큰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용 이렇게 폭넓게 그라운드를 폭넓게 써야 된다. 큰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실용적인 모습에서 갑론을박이 심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아니 난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게 왜 이재명 대통령 말이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요. 뭐 원칙은 지키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거지 원래. 우리랑 가치가 맞지 않아. 우리랑 철학이 맞지 않아. 우리의 원칙과는 맞지 않아. 과거에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른 길을 걸어왔어. 그러니까 저 사람 우리 영역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디펜스를 치는 아니 그거는 쪼그라들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면 안 되죠. 네. 아니 그러니까 사람 관계도 그렇고 뭐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하고 뜻이 똑같은 사람은 그냥 그러면 구멍가게에서 자영업 열심히 해서 거기에 정신 열심히 그냥 수양하고 뭐 갈고 닦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넓히려고 하면 당연히 생각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하고 그 수용성은 결국 내가 갖고 있어야지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념, 우리의 신념과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거는 하나의 교조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요즘 기계주의라고 얘기해요. 기계주의요? 기계 예를 들어서 이걸 뭐 5g 안 넣으면 기계가 안 돌아가면 계속 5g짜리 연료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유연성이 있으면 5g, 10g 그거 좀 천천히 돌든 좀 빨리 돌든.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이 A, B, C 하면서 가치와 뭐 실용, 뭐 이 문제, 이익 이렇게 구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지키는 자신들의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만이 민주당의 본류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민주당 진영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짜 가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 그래 가치하고 뭐 이익하고 섞여 있는 게 아니 인생사, 우리가 뭐 이거. 일본 대항에서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안에서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같이 뭐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을 설득해가지고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함께하는 모습, 세력이 커가는 모습. 그러면 우리가 집권을 하고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스스로 축소시키고 울타리를 쳐서 못 들어오게 한다? 그게 과연 정치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당선되는 거는 가치입니까 이익입니까? 가치와 이익이 가치에 기반해서 뭐 이익을 예. 창출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모든 사안이. 근데 그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구분하니까 이해가 쉽지만 이것은 사람끼리 이렇게 나눌 때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인데 야 너는 A야 B야 C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접근해서 분석하는 일종의 수단 중에 하나로 이런 방식도 있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게 마치 딱 원칙이 돼가고 여기에 벗어나면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뭐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그것도 너무 복잡해가지고 잠시 후에 그 얘기 좀 하기로 하고요. 아주 황당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부산시장 출마했던 정의연 후보 기억나시죠? 네, 저희 전화 인터뷰도 했었죠. 네, 이분이 처음에 막 그 뭐 주유소에서 이제 막 유세하다가 콜라 테러였나요? 커피 테러였나요? 누가 던져가지고 맞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머리 다쳤다고 뇌진탕 보도가 입었다고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토론회 안겨준다고 해서 단식했다가 입원해서 또 막 전재수 후보 찾아가고 막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건 정치 테러 아니냐, 정치 테러의 피해자다 이러면서 언론 인터뷰도 저희가 했었는데 네. 이게 자작극이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부산 금정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아니 그 음료 던졌다는 사람이랑 통화 기록이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네. 통화한 기록이 있고 지금 이 정의한 씨는 저 잠적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게 연락이 안 처음에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그 이제 용의자 데려다가 수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의한 후보가 목에 깁스한 채로 경찰서에 찾아와가지고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이제 그리고 났는데 자작극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도 이제 수사를 들어가고 개혁신당도 이제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면서 정의한 후보에게 연락을 시도했는데 연락 두절 잠수 타고 이미 기습 탈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에 자작극이 사실이라면 네. 그 젊은 청년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아하. 정치를 잘못 배운 정계 거고. 은퇴했어요. 은퇴했어요. 빛보다 빠른 은퇴. 예. 이미 했어요. 왜 무슨 실익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양강 후보가 관심 그러니까 관심 부모가 끌고 받기 위해서 노이즈 했나? 마케팅. 아이, 그래서 어디서 그런 걸 근데 배웠어. 그때 좀 이게- 약간 이상하긴 했었는데. 네. 아니 이게 국정원이 수사를 했어요. 네? 국정원이 수사를 했다고. 아. 테러 방지법에 아,
네네. 이게 정치인을 향한 테러면 국정원이 개입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수사가 깊이 딱 걸렸구나 그래서.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냥 경찰선에서 선처해 주세요 하고 그냥 끝나는 건데 국정원은 이게 테러면 배후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아이고야. 그건 사전에 자작극 할 때 계산에 못 넣었던 것 같아. 이런 거부터 배웠어. 아이고, 이렇게 배우면 아니 근데 개혁신당에서도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네, 거기 뭐 법적 대응 사과하고 다 했는데 네. 당사자한테 법적 대응을 하겠다. 개혁신당도 피해자다. 지금 보니까 탄원서 낸 사진도 당에서 직접 찍어가지고 오피셜하게 저 찍었네. 뿐만 아니라 그 아니 이준석 이상하긴 해. 대표가 뒤로 넘어갔다며. 네. 근데 목에다 깁스를 한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 아니 뭐 그럴 수는 있지. 아니 여길 다쳤을 거 아니야. 뒤로 넘어갔어. 이준석 대표가 저 목에 기부스한 저 후보를 데리고 네. 구포시장에 나타나서 네. 그것도 맞아. 하정우 후보가 날. 처음 내려가던 날. 이거를 그냥 한동훈 하정우한테만 뺏길 수 없다. 우리도 약간 신스틸을 하러 가야 된다. 맞아.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 후보가 단식도 했어요. 그러네요. TV 토론 안식도 맞아요, 한다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저희 전화 연결했어요. 법정 TV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는 자격이 되니까 나왔는데 거짓말 탐지기를 들고 나왔어요. 전재수 후보한테 여기서 해보자. 이거 내가 미국에서 어렵게 구했는데 맞다. 퍼포먼스를 굉장히 강렬하게 했는데 마지막 결말이 너무 허무해서 아니 정치인들 진짜 퍼포먼스 하는 거 이거 진짜 감점 줘야 돼. 갑자기 왜 드럼통이 생각이 나냐고. 어머나. 그럼 또 나경원 나경원. 의원님도 들어가셨죠 네. 한번. 자, 하여튼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고요. 이분이 원래 이제 부산에서 이제 큰 병원장 맞아요. 아들이잖아요. 안과.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정치를 좀 해보려고 좀 여기저기 기웃기웃했던 것 그 같은데. 부친도 정치를 좀 해보려고 했던 분이죠. 근데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정계 은퇴하셨습니다. 네. 네.